네, 간밤에 나온 글로벌 이슈들 콕 짚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키워드부터 우선 보겠습니다. 네, 오늘 나온 6가지 키워드고요. 여기서 살펴볼 오늘의 이슈들은요. 네, WTI, ECB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크라이나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ECB 위원 전원은 인플레이션에 대해 우려했지만 서둘러 결론을 내지 않겠다는 의지가 단호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물가 상승률은 앞서 예상보다 더 오랜 기간 높은 수준에 머물 테지만 올해가 갈수록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날 ECB는 기준금리를 0%로 동결했고요. 채권 매입 속도를 전분기보다 낮추되 오는 3월 말부터는 중단하겠다고 밝혔죠. 이날 영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로 0.25%포인트 인상한 것과는 다른 행보라는 점에서 외신은 함께 주목을 했습니다. 유로존의 1월 소비자 물가가 5.1% 상승해 역대 최고로 치솟고 있죠. 3개월 연속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지만 기존 통화정책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 것입니다. ECB 총재는 지난해 12월 예상했던 것보다 물가 상승률은 특히 단기간에는 위쪽으로 상승할 위험이 크다면서 상황은 실제로 바뀌었다고 말했습니다. ECB는 올해 연말에 물가 상승률이 2% 아래로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현재 돈줄을 조이는 것은 역효과를 낼 것이라고 전망을 냈습니다. 하지만 금융시장 투자자들은 의구심을 제기하면서 ECB가 지속해서 물가 상승세를 과소평가해왔다고 지적도 했습니다. 네, 다음 기사는 로이터의 보도인데요. Oil prices edge upward, 하늘로 치솟고 있는 원유 가격에 대한 소식입니다. 북해산 브렌트유에 이어서 WTI 가격이 7년여 만에 배럴당 $90를 돌파했습니다. 3월에 인도분 WTI 가격은 장중 배럴당 $90.23까지 치솟았는데요. 이는 지난 2014년 이후 7년 3개월여 만에 처음 $90 벽을 넘어선 겁니다. 최근 또 다른 국제유가 벤치마킹인 또 브렌트유가 $90를 돌파했죠. 이에 이어서 WTI까지 그 뒤를 따랐습니다. 이날 런던 IC 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브렌트유의 4월물 가격은 장중 $91 위로 치솟았죠. 원유 시장에서는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인해서 지정학적 위험이 커지는 만큼 국제유가가 $100를 넘어서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고조되고 있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이번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구실을 만들기 위해서 가짜 비디오를 만들어 유포할 계획을 세웠다는 증거가 발견됐습니다. 외신은 미국 정보당국이 이런 정보를 입수했다면서 러시아의 이런 계획을 대중에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의 계획에는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영토를 공격하는 가짜 영상을 공개하는 것이 포함됐는데요. 미국의 입장에선 러시아가 이를 통해서 우크라이나 침공을 정당화하는 구실로 삼을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이 영상은 폭발로 인해서 시신이 흩어진 그래픽 이미지와 또 파괴된 장소의 장면을 보여주도록 정교하게 고안됐습니다. 또 가짜인 우크라이나 군사 장비와 조문객의 장면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미국뿐 아니라 영국 관계자도 영상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영국 당국자들은 이 정보를 분석했다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구실을 만들려고 계획한다는 높은 확신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 당국은 이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러시아의 계획을 무산시키고 침공 계획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평가했습니다. 앞서 지난달에도 미국의 비슷한 주장이 있었죠. 하지만 러시아는 당시 침공용 위장작전 보도에 대해서 사실 무근이라고 부인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네, 잠든 사이 나온 따끈한 외신이었고요. 오늘의 키워드 함께 보셨습니다. 네, 증권사 모닝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리포트 보시죠. 먼저 한국투자증권 보겠습니다. 이녹스 첨단 소재에 대해서 영업이익률을 내는 필름 회사로 변모라고 언급했는데요. 리포트로 보시죠. 네, 먼저 4분기 호실적의 이유는 폴더블 폰용 소재와 터치패널 관련 매출액이 전분기 대비 증가했다는 점,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OLED TV용 봉지재 매출액도 재고 조정 없이 전분기 대비 늘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이처럼 지난 4분기 실적을 통해 올해 이익률이 극대화될 것임을 엿볼 수 있는데요. 22년 추정되는 순이익을 기존 대비 5% 상향했고요. 여기에 더해서 필름 설비 가동률이 높게 유지되면서 20%대 영업이익률을 내는 소재 회사로 밸류에이션이 리레이팅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증권사에서는 목표 주가를 64,000원으로 12% 상향 조정했습니다. 네, 두 번째로 하나금융투자 리포트 보겠습니다. BH에 대해서 성장성을 확보했다고 언급했는데요. 과연 어떤 모멘텀들이 있을지 보시죠. 먼저 4분기 실적이 좋았습니다. 올해는 경쟁사의 사업 철수로 인해서 점유율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내 고객사와 해외 고객사양 매출액이 전년 대비 각각 16%, 27% 증가할 전망입니다. 그리고 이를 감안했을 때 BH의 올해 기준 PER은 7.9배로 저평가되어 있다고 분석됩니다. 두 번째로 가시성이 높다는 점이 긍정적입니다. 22년 상반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영업 손실 대비 실적 모멘텀이 강합니다. 전기 차량 배터리 케이블 매출액은 421억 원으로 전년 270억 원에서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상반기에 공장과 설비 셋업이 완료되고 하반기부터는 또 유의미한 매출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투자 의견 매수 제시했고요. 목표 주가는 32,000원으로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KB금융에서는 이 카카오 게임즈에 대해서 긍정 리포트를 적었는데요. 함께 열어보시죠. 네, 먼저 오딘의 글로벌 확장을 통해서 안정적인 실적 창출이 예상됩니다. 2분기 대만 그리고 2023년 글로벌 출시가 예정되어 있고요. 글로벌 버전은 P2E 도입이 더욱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딘의 개발사죠. 라이온하트 스튜디오의 연결 편입 효과로 인해서 지급 수수료 절감이 예상됩니다. 두 번째로 상반기에는 신작 라인업이 다수 출시될 예정입니다. 서브컬처 게임, RPG 등 장르 다변화가 이뤄지면서 이 글로벌 출시를 통해 지역 다변화 역시 기대되고요. 마지막으로 블록체인 관련 신사업의 성장 잠재력이 높습니다. 해외양 P2E 게임의 출시 가능성 역시 높다고 판단되면서 투자 의견 매수고요. 목표 주가는 87,000원으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네, 미리 알아보는 신규 리포트 제시해드렸고요. 모멘텀 부각되는 세 가지 회사였습니다. 네, 수급 탑5 시간입니다. 설 연휴 이후 첫 거래일을 맞은 코스닥 지수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연휴 기간 동안 3월 금리 인상을 반대한다는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시장의 불확실성을 완화했고요. 코로나 확진자 수가 2만 명대를 이틀 연속 유지하면서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강세가 또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이날은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에 나서면서 지수를 올렸는데요. 수급별 자세한 상황도 체크해 보시죠. 외국인들은 네이버를 321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4위는 카카오페이, 3위는 LG화학이고요. 2위에는 LG에너지솔루션이 순위를 메웠습니다. 그리고 1위는 SK하이닉스가 2거래일 연속 차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최근 배당 확대 계획을 발표하며 눈길을 끈 기업이죠. SK하이닉스가 올 하반기 실적을 극대화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의 주가가 강세 보였습니다. 주가를 탄력적으로 이끄는 원인은 먼저 이 기업의 글로벌 공급난으로 보수적인 설비 투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수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PC와 서버가 호조를 나타내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최근 스마트폰 수요가 회복될 조짐을 보이는 점이 긍정적인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주주 배당 확대 정책 역시 호재인데요. SK하이닉스는 앞으로 3년간 창출되는 잉여 현금 흐름의 약 50%를 주주 환원 재원으로 쓰고요. 이 상황에 따라서 자사주 매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혀줬습니다. 네, 올해 1월 한 달에만 코스피가 10% 넘게 낙폭을 기록한 가운데 LG화학은 이 기간 4%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LG화학은 이달 들어서도 장중 8%대 넘게 급등하는 등 강세를 기록 중인데요. 이런 현상은 외국인 투자자의 매수세가 집중된 탓입니다. 이들은 지난달 LG화학을 무려 1조 이상 순매수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개인들은 조금 달랐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상장을 앞두고 빛의 속도로 LG화학을 손절하는 모습을 보였죠. 최근 상장한 LG에너지솔루션 다음으로 가장 큰 순매도 규모를 보였습니다. 이번에는 코스닥 시장도 함께 보겠습니다.
네, 컴투스가 5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4위는 현대바이오고요. 3위는 시젠, 2위에는 LNF가 담겼습니다. 그리고 위메이드가 1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아까 오프닝에서도 언급드렸지만 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 2만 명대를 기록하면서 코로나 관련주들의 주가도 급등하고 있죠. 먼저 진단키트 관련주인 시젠은 16% 탄력을 받았고요. 이 외에도 경구용 치료제 관련해서는 현대바이오가 14% 넘게 올랐습니다. 이 기업의 코로나 경구용 치료제가 폐에서 높은 약효를 확인하면서 오미크론 치료 여부도 기대를 모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기관으로 넘어가서 순매수한 코스피탑5 보겠습니다. 네, 크래프톤이 5위입니다. 4위는 현대차 자리했고요. 3위는 LG이노텍이 기관의 매수세 받았습니다. 그리고 2위는 SK이노베이션, 1위는 LG에너지솔루션이 3거래일 연속해서 담겨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상장 첫날부터 시작된 이틀간의 하락세를 끝내고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동안 팔자에 나섰던 외국인은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덜어내는 데 열중했는데요. 오후부터는 태세를 전환하면서 담기 시작해 상승세를 견인했습니다. 결국 이날 상승을 또 이뤘던 것은 기관과 외국인이었습니다. 이 기업에게는 글로벌 지수 편입 등의 호재가 대기하고 있죠. 그만큼 시장에서는 상승 여력이 더 있다고 본다는 해석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분위기가 지속될 것으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또 회의적입니다. 당분간 적정 주가를 찾아가는 과정이 이어질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증권가의 목표가 밴드는 이 39만 원에서 64만 원이죠. 더 내릴 수도, 더 오를 수도 있다는 뜻으로 의미합니다. 이번에는 코스닥 시장 탑5도 보겠습니다. SM이 5위고요. 4위는 하나마이크론이 있습니다. 3위는 첨보 담겼고요. 그리고 카카오게임즈, LNF가 함께 1, 2위권에 매수세 받으면서 들어와 있습니다. 먼저 4위의 하나마이크론이 올해 모바일향 패키징 점유율 증가에 대한 효과가 3분기부터 반영될 것이라는 전망에 강세 보였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또 자회사인 하나머티리얼즈의 거래선이 다변화되고 있고요. 실리콘 카바이드링의 이익 이어가 또 시작될 것이라는 점이 주가 상승의 배경입니다. 그리고 이날은 SM그룹주가 일제히 급등세를 보였죠. CJ E&M이 넷마블 주식을 팔고 SM지분을 인수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영향인데요. 반면 이날 넷마블은 8% 하락 마감하면서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그리고 계속 하락세를 보인 카카오게임즈에 대해서 이날은 긍정 리포트가 나와서 또 주목이 됐습니다. P2E를 더한 오딘의 글로벌 확장을 통해서 안정적인 실적 창출이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또 다수의 신작 라인업 그리고 블록체인 관련 신사업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흐름 체크해보시는 수급탑5였습니다. 네, MBN골드 매니저들의 종목 짚어드리는 골드헤드베스트 시간입니다. 개장 전 참고하실 8가지 종목들 함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창원 매니저는 코로나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 2만 명대를 기록하면서 진단키트 관련주인 랩지노믹스 소개했고요. 이 회사는 진단키트로 모든 변이 바이러스를 진단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어서 또 매출 증가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랩지노믹스는 종가 29,400원이고요. 목표가는 35,000원 제시했습니다. 김준호 매니저는 체외 진단 의료기기 업체입니다. 미코 바이오메드 소개했고요. 이 기업은 작년에 식약처로부터 자가 진단 키트 수출 허가를 획득해서 앞으로 그 효과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미코 바이오메드는 종가 9,030원이고요. 목표가는 1,500원 제시했습니다. 한길수 매니저는 2차 전지 핵심 소재죠. 동박을 생산하고 있는 일진 머티리얼즈 주목하고 있습니다. 기업 가치 대비해서 또 저평가되어 있어서 저가 매수의 기회로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가는 96,400원이고요. 목표가는 13만 원 제시했습니다. 최현덕 매니저의 관심주는 요즘 자회사 덕분에 또 부각되고 있는 회사입니다. 세종 메디칼 보고 있고요. 자회사가 오미크론 치료 효과에 대해서 특허를 출원했다고 밝혀서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세종 메디칼은 종가 5,630원이고요. 목표가는 7,000원 터치하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정석의 매니저도 만나보겠습니다. 미중 갈등의 반사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입니다. 이수 페타시스 소개했고요. 체질 개선으로 실적 성장이 지속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수 페타시스는 종가 6,690원, 목표가는 8,500원 제시했습니다.
황대현 매니저는 자동차의 친환경 모터 등 핵심 부품을 생산하고 있는 S&T 모티브 보고 있고요. 하반기 성장 동력이 더욱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집중하고 있습니다. S&T 모티브는 종가 43,500원, 목표가는 5만 원 제시했습니다. 고강현 매니저는 코로나19 핵산 추출 장비 그리고 시약 판매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기업으로 제놀루션 보고 있고요. 종가는 14,750원, 목표가는 16,500원 제시했습니다. 신광석 매니저는 5G의 투자로 올해 상반기에 최대 실적이 예상되고 있는 회사입니다. HFR 소개했고요. 또 2월에 미국 인프라 법안 통과 기대감도 반영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HFR은 종가 31,200원, 목표가는 37,000원 제시했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8가지 회사들 소개해드렸고요. 지금까지 골드헤드 베스트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히든카드 시간입니다. 그리고 숨은 종목 쏙쏙 잡아주는 박준남 매니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미국 증시가 오랜만에 하락 마감을 해서 사실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다행히도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양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우리 증시는 상승 출발에 또 성공을 했습니다. 네. 이런 와중에서 설 연휴 동안 계속해서 달려온 종목이 있습니다. 네. 이 철강의 삼전이라고 하셨던 게 기억나는 종목인데요. 네. 무슨 종목이죠? 제가 이 대한제강이죠. 네. 대한제강 하면서 삼성 그 철강기의 삼성전자라. 네, 박준남 매니저라서 가능했던 33%의 수익률이었습니다. 또 입춘이 다가왔습니다. 따뜻한 봄에 또 밑거름이 돼줄 수 있는 탄탄한 종목들 오늘도 준비했는데요. 오늘의 첫 번째 히든카드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은 이제 키워드가 자가 진단 키트와 이제 렐피젠 관련된 회사를 준비했는데 네. 어제 보니까 무슨 뭐 시총 8조짜리가 뭐 상한가를 가지려는 휴마시스, 네. 뭐 SD 바이오센스. 오늘 같은 경우는 또 경남제약이 막 25%, 한 연상을 지금 상한가 한 3번 정도 보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아직 안 간 숨은 종목입니다. 제2의 경남제약이라고 좀 봐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근에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여주다가 오늘은 엇갈리는 모습이었어요. 휴마시스도 어제는 강세 보여줬지만 오늘은 급락을 했거든요. 50%에서 경남제약은 50% 정도 이제 휴마시스나 SD 같은 경우는 한 50% 정도 갔으니까 잠깐 이제 조정 구간이고 네. 그리고 경남제약은 뭐 상한가 예, 그냥 찍었죠. 예, 그런 건 뭐 거의 뭐 예, 개의치 않더라고요. 그냥 뭐 계속 뚫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200% 정도. 네, 그렇다면 이 레피진도 경남제약과 함께 엮여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네. 안에서 오늘의 숨은 종목 열어보겠습니다. 네. 경남제약이 레피젠에서 이 자가진단 키트를 공급받아서 이제 판매하잖아요. 그죠? 하나당 뭐 10,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보니까 집에서 하는 것들. 근데 이 회사는 레피젠이 이제 바이오 벤처 기업이잖아요. 상장 안 됐으니까.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레피젠과 전략적 기회를 만들어서 이제 지분까지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아직 상승한 분이 하나도 없네요. 바로 종목명은요. 제2의 경남제약. 안국약품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박준남 매니저가 주목하고 있는 첫 번째 종목은 안국약품입니다. 어떤 호재들 있을지 만나러 가보겠고요. 화면으로 현재가부터 살펴보시죠. 안국약품 현재 3.98% 상승하고 있습니다. 145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투자 포인트 설명해 주실까요? 매니저님, 이게 히든카드의 효과인가요? 지금 말씀해 주시고 나서 14% 급등을 하고 있거든요. 네. 대응 전략 어떻게 짜보면 될지 그리고 목표가랑 손절가도 한번 잡아볼게요. 네. 제가 원래 이제 급등을 하게 되면 제가 이제 추격매수 하지 마라고 합니다. 근데 워낙 저가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14% 같은 경우에 좀 단기적으로 좀 10몇 % 올랐으니까 지금은 좀 그렇고 천천히 물량 네. 나올 때 조정하면서 분할해도 괜찮습니다. 왜? 좀 한눈에 네, 목표가 14,000원이고요. 손절가는 9,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 히든카드로 넘어가 볼 텐데요. 어떤 거 준비해 주셨을까요? 두 번째는 이제 2차 전지를 한번 좀 가보도록 할까요? 실적도 좋은 회사, 세계 최초 전고체 배터리. 세계 관련 최초 전고체 배터리를 들고 와주셨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네. 전고체 배터리에서 어떤 기술을 이용해서 세계 최초로 만든 거죠? 전고체가 이제 지금은 이제 액체 배터리예요. 네. 그러니까 액체 배터리 지금 가장 전기차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뭡니까? 화재. 화재죠. 네. 그게 액체. 그래서 지금 전고체 배터리를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K 배터리 맞잖아요. 네. SK 이노베이션, 삼성 SDI 그리고 LG화
LG 또 에너지 솔루션. 네. 우리나라가 K 배터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전 세계 시장에서. 그래서 이걸 개발을 했는데 여기에 관련된 국제 과제를 진행하고 있는 기업을 준비했습니다. 국책 과제에 선정되면 또 탄탄하죠. 네. 어떤 기업일지 공개해 주시죠. 네, 실적이 너무나 잘 나왔네요. 4분기 실적, 작년 실적 나왔습니다. 아직 주가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종목명은요, 한농화성입니다. 네, 오늘의 종목을 공개해 주셨습니다. 사실 반도체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어제는 조금 지지부진했는데 오늘은 또 잘 가고 있거든요. 달리는 말에 저희도 올라타도 될지 호재들 먼저 보시겠고요. 화면으로 현재가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한동화성 현재 보합권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15,05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 설명해 주시죠. 예. 네, 안전성 때문에라도 전고체 배터리는 꾸준히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인데요. 그렇다면 저희 목표가 어디까지 노려볼까요? 네, 부채도 30%밖에 없고 배당도 주는 회사. 목표가는요 23,000원 제시하도록 하겠고 손절가는 13,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동화성 목표가 23,000원이고요. 손절가 13,000원도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새로운 두 종목 소개해드렸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지 않고요. 월요일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